이겨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소송하는 상대자가 돈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상대로 하면은 돈이 나와요. 자기가 불리하니까. 내 돈이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을 쥐어짜봐야 나올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겁니다. 마른 수건은 아무리 짜봐도 물 한 방울 나와 안 나와. 짜느라고 뭐를 써? 있는 힘은 다 썼어. 근데 물 한 방울 얻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주 젖은 물수건 살짝만 눌러도 물이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젖은 수건을 찾아야지 마른 수건을 찾아서 짤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가지고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마른 수건은 절대로 짤 생각을 하지 말아라. 법정 상권에 없는 건물에 이런 노인네가 살고 있는데 가격이 2,300만 원짜리가 700까지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추천했습니다. 결국 1,000만 원을 써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고 철거하고 나가고 치료를 내놔라. 소장을 집어넣었더니 답변이 없어요. 무변론 해갖고 무변론으로 판결을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조금 걱정을 했어요. 뭐냐면 무변론으로 판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살고 있는 노인네가 있는데 강제로 내보낼 수도 없고 철거를 할 수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는데 협상을 해야 되는데 BJR로 배째라로 나오다 보니까 아예 법원에 나오질 않다 보니까 무변론으로 판결하겠다니까 무변론으로 판결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승소를 해도 돈은 안 들어오는 거야. 좀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판결을 하기 전에 판결을 난자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이의 신청을 했어. 이렇게 됐으니까 이의 신청합니다 그랬더니 이의 신청 받자마자 바로 조정을 해버렸어요. 조정실에서 만난 겁니다. 여기 아주 노인네 여자분이 혼자 살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아들 내미가 왔는데 지금 진짜로 이렇게 보면 허름하게 입고 왔는데 돈이 없어서 허름하게 입고 왔는지 아니면 돈이 있는데도 불쌍하게 보이려고 허름하게 입고 왔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와서 말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은 진짜 돈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옛날 도로가 있고 옛날 집이 있는 겁니다. 아주 옛날 집이에요. 항공사진 이렇게 보면 있고 옛날 여기 집인데 여기에 보면은 한 80 정도 되신 여자분 혼자서 살고 계시는 집이에요. 아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조정실에 나와가지고 뭐 조정하고 자식이 없어. 아들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들로서 엄마를 그냥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오늘 나왔는데 내가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런 정도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땅을 빌려주시면은 치료를 내겠습니다. 언제까지? 피고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날 또는 사망하는 날. 그러니까 80이 넘은 노인네가 돌아가시든지 요양병원에 있는 날까지 땅에 대한 치료를 주겠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요양병원에 가신다면은 그 건물 당신한테 주겠다. 땅 주인한테 주겠다. 조건이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임대차를 해달라. 빌려달라. 그러니까 우리 노인네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대로 달라. 그 대신 임대차 보증금으로 50만 원은 주겠다. 그 다음에 자기가 줄 수 있는 돈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매달 월세로 12만 원 주겠다. 지금까지 쓰고 있었고 소송 비용 쓴 거 60만 원 자기가 돈 물어주겠다. 그러니까 110만 원하고 12만 원하고 122만 원이 가진 돈 다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앞으로 이렇게 해준다면 내가 매달 12만 원씩은 보내겠다. 언제까지? 엄마가 돌아가시든지 요양병 하신 날까지. 내가 우리 수강생 보고 뭐라 그래요? 무조건 합의해라. 이건 따질 것도 없다. 10만 원 안 준다 그래도 따질 것도 없고, 만약 이 경우에 준다고 약속했다가 안 줘도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거는 방법이 없다. 알았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마른 수건은 짜봐야 물 한 방울 안 나오는데, 이거를 가서 앉아서 이거를 낙찰받아서 2,000을 받아 2,400대니까 700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이걸 낙찰 받으려고 이틀 들어간 머리가 돌아가는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하지 마십시오. 가끔가다 어떤 수강생이 이렇게 물어서 이건 낙찰받은 권지분석이 어떻습니까? 그 나한테 물어보는 경우에는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없는 사람을 상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야,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야 됩니다.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 종목은 안 됩니다. 돈 없는 사람들로 상대로 소송해서 이겨서 뭐에다 써먹겠냐. 소송을 해서 이기자는 거예요. 돈 벌자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 답사를 갔을 때 봤을 때에 돈이 없는 노인네다 들고 치지 말아라. 예전에도 한번 그래도 땅도 마당도 좀 있고 옛날 집이지만 좀 괜찮더라고. 마당이 넓고 괜찮다 싶어가지고 혹시 누가 살고 있나 그래서 옆집 가서 물어봤어요. 저기 누가 살았더니 왜 그러지? 거기 경매가 나왔겠다 했더니 그놈의 새끼가 또 사고를 쳤구만. 그 아들내미 하나 있는 게 사고를 치는지 몰라. 걔 지금 저기 뭐 구치소에 가 있잖아. 그 엄마 혼자 살고 있고. 아이고, 그놈의 새끼 참. 그 낙찰 받아서 뭐에다 써먹겠냐. 그 노인네 어디다 내보내고 어떻게 하냐. 그 얘기 듣자마자 이거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고 얘기하고 갑니다. 입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을 듣지 말고 뜻을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송에서 이길 생각이 아니고 돈을 벌어야 되다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이겨야지 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못 나가. 이것도 제가 눈치가 없어갖고 잘 몰랐던 것인데, 자 보십시오. 안성시 상정 미장리에 물건번호 4번이 토지만 매각이고 건물은 매각체입니다. 건축물의 등기부 등본은 있습니다. 이것이 경매로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2010년도에 경매가 나와서 감정가격이 2억 4,500으로 나왔죠. 근데 변경이 쭉 되다가 15년에, 그러니까 5년이 지난 다음에 경매가 나왔죠. 그래서 낙찰을 우리가 1억 2천까지 떨어진 걸 1억 3,500에 낙찰을 받았죠. 제가 여기 가서 권리 분석을 해봤더니 80이 넘은 노인네 부부가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집은 땅이 몇 평이지? 뭐 대지가 428평이죠. 그러니까 옛날 집으로 궁궐 같은 옛날 아주 그냥 뭐 무슨 집이라고 그러죠? 그런 집 위에 살고 있고, 이 노인네가 재산도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근데 큰 아들이 상속을 받으면서 다 날려먹은 거예요. 어느 정도 날려먹었느냐? 자 보시죠. 이게 물건번호 1, 4, 5, 6, 7, 3 이거 나왔죠. 물건번호 3번이 뭐야? 3등 미전 산 2-1인데 임야가 얼마에 낙찰받았죠? 얼마짜리죠? 52억짜리죠. 이걸 날려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살고 있던 그 노인네들은 아주 이 동네 제일 부잣집에 땅이 넓은 데서 누가 100칸짜리 뭐 집이라 그러나 뭐 99억짜리 집 이런 데서 살고 있던 집인데 그 노인네들이 살고 있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다 경매로 날라갔는데
이 노인네들이 살고 있는 것만 5년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자를 내가면서 변경하면서 5년 동안 끌다가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경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낙찰을 받았던 거예요. 저는 이 노인네들이 나는 죽을 때까지 여기서 죽어야지 난 바깥에 나가 이사 간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못했고, 저는 노인네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낙찰을 받고 명도 소송을 해도 80이 넘은 노인네들 둘이 있을 때는 집행관이 와서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를 낙찰을 받고, 땅이 2억 4,500인데 5년 전 가격이기 때문에 2억 한 7천은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억 3천 낙찰을 받았으면은 1억 한 4, 5천이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한 1,000만 원 정도를 띄어가지고 노인네로 살 때는 집을 하나 자세대락도 얻어주자. 1,000만 원 정도를.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사서 다른 사람한테 팔면 되겠다. 집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이런 집이에요. 이런 집은 어때요? 이게 머슴이 사는 집이야. 머슴 사는 방이야. 이 대문 열고 들어가면, 안에 들어가면 본체가 따로 있는 겁니다. 이런 집에 땅이 400평짜리 대지에 이런 집으로 살고 있던 그 노인네들이 어떻게 한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낙찰을 받고 어떻게 받았습니다. 그러길래 내가 가서 해결해 줄게요. 내가 갔습니다. 문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한 여자분이 어떻게 왔수 하는데 80이 넘은 여잔데도 이 부잣집의 며느리로서의 체신이 있었는지 한복 딱 입고 깨끗하게 딱 차려입고, 그러니까 그 젊었을 때부터 그 뭐라 기분이라고 그러죠. 그 품위가 그대로 있는 분이 어떻게 왔수 물어보더라고요. 이 땅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여기 계시는 분하고 한번 만나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털컥 주저앉더니 콩소리가 날 정도로 털컥 주저앉더니 아이고 결국은 그렇게 됐구만. 이러더니 저한테다가 하는 얘기가, 이보게 젊은이, 내가 젊은 사람입니다. 그 노인 내가 보기에는 이보게 젊은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 미안하지만 우리 죽을 때까지 여기서 그대로 살게 해줘. 이게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남편이, 부인 남편이 아주 부잣집 아들 아니었어요. 그리고 땅도 엄청나게 부자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잘못해서 이게 경매로 날아갔잖아. 그러니까 아들한테다가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는 못 나간다. 이렇게 그 노인네가 고집을 피우다 보니까 아들 둘이서 어떻게든지 그 살고 있는 집만 경매가 나가는 걸 막아가지고 5년을 끌었던 거예요. 그 5년을 끌다가 경매로 결국은 넘었다 보니까, 나 가서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아, 그렇게 됐구나. 그러면 저보고 그 여자분이서 나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게 해줘. 그럼 내가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요?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 여기서 된다 그런다, 안 된다 그런다 얘기하면 그거는 바보입니다. 대표자 나와야 합니다. 대표자가 아닌 사람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해드릴 수 있지만은 서로 간에 약정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서를 누구 아들이나 누구한테 연락을 해서 저하고 약정을 하게끔 하고 난 다음에 그건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해준다는 말에 그러면 그 아들이 저한테 전화하게끔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얼른 나한테 전화번호 가르쳐달라더니 얼른 방에 들어갔더니 연필하고 종이를 가서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는데 종이가 없었나 봐. 이렇게 칼렌더 있죠.
밑에 쭉 찢어갖고 날짜 이렇게 있는 거 쭉 찢어가지고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게 아니라 그 다음날 그 다 해먹은 아들놈이 전화가 왔어. 그러니 말하는 거 보니까 꼭 해먹게 생겼더구만. 아니 애가 핵심이 없어. 머리가 안 돌아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나한테다가 아니 그 복잡한 걸 왜 낙찰 받았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지가 복잡해 내가 복잡해. 두 번째 그 우리 아버지 집에 가지 마세요. 아니 내가 가고 싶어서 가서 낙찰 받았으니까 갔지. 지 땅, 지 아버지 땅이야? 우리 땅이야? 아, 걔는 내가 돌대가리야. 나는 어이가 없어갖고 나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만나서 합리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나는 1,000만 원 줄 테니까 모시고 가게끔 하라는 제안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노인네 난 죽을 때까지 안 나가겠다는 걸 나는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그럼 뭐 내일 합리적으로 한번 얘기를 만납시다. 집에서는 안 되고 안산에서 음성에서 만납시다. 그래 그 운성시청에 그 저기 뭐야 저기서 시청에서 만납시다. 그럽시다 하더라고. 그럼 내가 아침에 내가 출발하면서 전화할 테니까 거기서 그러십시다 하더니 내가 출발하면서 전화했는데 전화 받아 안 받아. 가다가 휴게소 시켜놓고 휴게소에서 커피 한잔 시켜보면서 계속 전화도 안 받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저께는 말로는 전화하겠다 그러다가 하룻밤 자고 나서 전화 안 받는 거야. 너 법대로 해라. 제가 소장을 누구한테 쓸까 하다가 노인네가 당사자지만은 노인네하고 아들하고 둘을 같이 집어넣었어요. 청구 취지에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지료 내놔라를 그 아버지와 아들을 같이 집어넣습니다. 원투로 해갖고 여기서 알아들은 건 청구 취지는 내가 뭐 원하는 걸 얘기합니다. 철거하고 나고 지료를 달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돼 있고 아들은 지금 권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나와갖고 왜 나한테다 소송을 했느냐? 난 당사자가 아닌데 그러면은 판사님이 청구 취지 바꾸라 그러면 우리가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내가 같이 집어넣어야 되지 노인네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갖고 아들을 같이 집어넣는데 같이 나왔더라고요. 같이 나왔더니 얘기를 하더라고. 걔가 아버지가 연로하시니까 앞으로 그냥 제가 다 나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십시오. 이래갖고 당사자를 놓고 바로 조정으로 넘기겠습니다. 해갖고 조정을 하게끔 된 거예요. 안성법원의 조정실에 갔는데 안성법원의 조정실은 완전히 아수라판이야. 음성은 조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갖고 조용해가지고 그냥 우리 조정만 하는 것만 끝났는데 안성에 조정을 하러 갔더니 조정실에 방이 한 5개가 있는데 다 꽉 찼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정하는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안에 누가 조정을 하는 사람이 아직 안 끝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붙이더라고. 몇 번 조정은 조정실이 몇 번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변경된 데 다시 간 거죠. 그랬더니 이건 완전히 아수라판이야. 어떤 사람이 뭐가 하나 꼭 빼놓더니 건 누구 오셨습니까? 예. 피고 누구 오셨습니까? 예. 그럼 피고 건물주인부터 먼저 들어오세요. 이러고 우리는 바깥에 앉아있고 뭐 저기 뭐 음성처럼 뭐 조정을 뭐 합니다. 조정위원입니다. 이것도 없어. 그래 한 30분 있다가 나오더니 땅 주인 들어오래요. 땅 주인 들어갔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노인네가 죽었다 깨도 안 나가겠다고 해서 뭐 땅을 빌려서 써야 되는데 옛날에는 뭐 쌀 콩 3말 주고 뭐 빌려 썼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말도 안 되고 건물주인 보고 땅을 사라 그랬더니 사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가격을 자기가 1억 3천 얼마에 낙찰을 받았다고 하길래 제가 얼마까지 줄 수 있냐 그랬더니 1억 7천까지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냥 노인네가 여기서 안 나가고 버틴다고 하니까 1억 7천에 그냥 파시죠. 아니 조정을 그렇게 하는 거야. 뭐 겁주는 것도 그 뭐도 없어. 그냥 뭐 얼마? 1억 7천에 파세요. 그리고 그 옆에
조정을 하는데 보조위원이 여자가 또 하나가 있는데 조정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조정실도 다른데 조정이 끝나지 않았고 조정위원이 조정하러 와서 대기하는 방이야.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하는 책상도 없고 이렇게 소파고 이런 의자야. 그러니까 이런 의자 앉아갖고 조정위원하고 이렇게 우리하고 같이 앉아서 조정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1억 7천에 그냥 팔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자는 아니 허구만 땅 주세요. 그런 땅 샀어요. 또 우리가 던치니까 우리 낙찰 받은 수강생 무슨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나도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당신 누구예요? 당신이 와서 끼면 내가 나가게 할 수 있어요? 또 소리를 지르고 나다가 그러니까 그럼 내가 나갈까요? 내가 여기 이 조정을 깽판하러 오는 사람 같습니까? 나가라면 나가죠. 그랬더니 그쵸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자 잠깐만 계십시오. 1억 7천에 그냥 파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2010년도에 감정가가 2억 4,500이었습니다. 지금 감정가가 2억 7천도 넘어가는 거를 내가 1억 3,500에 낙찰 받았다고 해갖고 무조건 1억 7천에 파는 게 말이 됩니까? 저 2억 1천 아니면 못 팝니다. 그때 바로 아니 그 감정 가격이 2억 4,500이 넘어갔다고요? 그것도 5년 전 가격이었다고 그래. 아, 내가 실수했네. 그러니까 조정하는 애가 한 개도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온 거야. 뭐. 아, 실수했네. 그랬더니 안 되겠네. 했더니 2억 1천은 좀 너무 많은 것 같고 조금 깎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더니 알았습니다. 다시 불러야 되겠네. 하더니 그 저기 뭐야 건물주인 들어오라고 하죠. 건물주인 들어오래요. 들어왔어. 들어왔더니 지금 봤더니 감정 가격이 뭐 2억 4천 얼마 됐고 이렇게 1억 7천 됐는데 여기 땅 주인이 2억 1천 달라고 그랬고 그 건물 주인은 1억 7천에 주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강제 조정으로 1억 9천에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1억 9천에 파시고 1억 9천에 사십시오. 조정은 또 그렇게 하더만 이건 조정이 아니고 강요야. 뭔 조정을 그렇게 해놓는다면서는 날 보고 그 법원에서 이종실 씨가 와서 한번 조정 좀 해주시고 내가 진짜 깨끗하게 조정 잘할 자신 있어. 정말로. 안 시켜줘서 내가 못하는 거지. 내가 지금 조정하러 가서 보면은 조정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조정한다고 앉아있는 걸 보면은 이런 사람들 어떻게 저 사람들 어떻게 무슨 실력 갖고 여기 취직을 해서 이 조정을 하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수강생이 그럼 못하겠다니까 1억 9천에 강제징용만 한다. 그러니까 이 그 아들내미가 그 날려 먹은 아들내미가 거기서 뭔 자랑이라고 내가 아버지 재산 다 날려먹은 장본인입니다. 따라서 나는 돈을 낼 권리도 없고 어떻게 하라고 권리가 없고 돈은 제 동생이 낸다고 했는데 제 동생이 1억 7천까지는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1억 7천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1억 9천에 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동생한테 좀 물어보고 오세요.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나가도 이제 전화로. 근데 조금 이따 한 5분 있다 들었더니 동생하고 전화가 안 돼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글쎄요 저도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그 조정현이 가만히 있더니 1억 9천에 강제 조정합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은 이의 신청하시면은 2주 이내 이의 신청하면 오늘 조정을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시작이 됩니다. 강제 조정합니다. 해가지고 강제 조정으로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 1억 9천에 뭐 강제 조정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1억 9천 정도면 그냥 하자 그랬더니 우리 수강생도 그런 정도면 그냥 갑시다 해갖고 아니 뭐 조금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 정도면 하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2주 지나기 전에 이의 신청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 조정한 것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정이 안 되면은 판결로 가자 그러면 되거든요.
그럼 판결로 가면은 우리는 법적 이상이 없을 때 건물 철거하고 지조를 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약점은 뭐냐면 노인네들이 안 나가고 배째하고 있으면 그 노인네들을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고 철거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예전에도 천안인가 진천에서 그런 일이 한 번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강제 집행을 해갖고는 와서 전기 끊고 문짝만 다 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그때도 한 80년 먹은 노인네가 혼자 살고 있다가 할 수 없이 뭐야? 버티고 있다가 신당까지 차려놓고 버티고 있다가 강제 집행해가지고 문짝 띄고 저거 다 띄었거든. 강제 집행하고 다 띄었더니 할 수 없이 이제 자기 아들 집으로 가고 우리가 명대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안 되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조정을 안 되겠습니다 하면은 재판으로 다시 판결로 가는데 조정으로 다시 넘어온 거예요. 조정으로 다시 넘어와 갖고 다시 조정을 해도 걔는 1억 7천이고 우리는 1억 9천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1억 9천으로 한번 내려왔기 때문에 올리지를 못해. 그게 약점인 거예요. 1억 9천, 1억 7천. 안 돼. 조정이 안 되니까 그럼 다시 조정을 하자 해서 한 달이로 조정 날짜를 또 옮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대편하고 이제 우리 그럼 바깥에 나가서 바깥에서 우리 한번 협상을 합시다 하니까 걔가 이제 그럼 내가 돈을 내는 애가 내 동생이니까 동생한테까지 와서 하십시다. 자, 동생하고 같이 만나고 나하고 같이 만났어요. 동생도 뻗치더라고. 여기다 나는 1억 7천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더 얘기하자면 제가 여기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 먼저 가겠습니다. 일어나서 가더라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천만력도 더 받으려면은 그래? 그럼 나도 털고 일어날게요. 해서 털고 일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털고 일어나자 그랬더니 교수님 바쁘시면 먼저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그럼 조금 깎아서라도 협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알아서 협상해. 그러면 난 왔더니 1억 7천 5백만 원 더 받고 협상을 해갖고 끝냈더라고요. 그렇게 된 사건입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조정했던 사례가 더 많거든요. 이 조정했던 많은 사례를 제가 가지고 계속 하는 거고 원래가 조정이 안 되면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재는 다 팔아서 나누자고까지 간 것이 있는데 다 팔아서 나누자고 간 것은 실패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소송에서는 이겨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갖고 손해는 보지 않고 배당으로 받아왔죠. 배당으로 받아왔죠. 그동안 시간은 한 1년 반 걸리고 1년 반 걸린 만큼의 마진은 별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먼저 다 팔아서 협상에 앉아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까지 갈 수 있는 거는 낙찰을 받지 말고 지금은 사전에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고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를 판단해보고 입찰에 들어가는 것이 현장 답사의 가장 핵심은 거기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 그 다음에 그걸 뒤를 받쳐주고 있는 사람의 아들이나 누가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보고 입찰에 들어가야 된다. 그거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조정이 여기까지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나중에 가게끔 되면 조정을 해서 협상을 다 해놨는데도 협상을 지키지 않은 거. 조정을 하고 다 하고 협상을 했는데 사람이 죽은 거. 또 보게끔 되면 우리가 낙찰을 받았는데 감정평가사가 찍어준 건물이 아니고 다른 건물이 경매가 있고 낙찰 받아보고 감정평가사가 누구누구 살고 있다는데 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게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감정하고 낙찰 받아보고 가서 보니 전혀 다른 건물도 다르고 사는 사람도 달랐을 때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뒤처리를 했는지 이러한 특수한 사례고 지금은 오늘은 뭐냐면 그냥 스탠다드한 조정 사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또 맞아. 특별한 그 조정한 사례를 가지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 다음 달에는 토지개발완입니다. 다음 달에는 그 토지개발완이 끝나면 그 다음 달에는 토지개발2입니다. 토지개발완, 토지개발2 이렇게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토지개발2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최근 토지개발완은 다 팔려갖고 재판까지 찍었는데 토지개발2는 아직도 책이 많이 남았어요. 토지개발완은 형질변경,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 허가가 토지개발완이고 토지개발2는 건축법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내가 토지 개발한다 그러면 개발한다는 얘기가 건물을 짓자고 개발하는 거야, 농사를 짓자고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개발하는 사람은 건물을 짓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건축법에 맞춰서 개발해야 돼.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개발해야 돼. 그러니까 건축법을 알고 땅을 사는 사람과 건축법을 모르고 땅을 사는 사람은 땅을 보는 것 자체가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발하는 사람은 반드시 건축법을 알아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건축법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 별로 관심이 없고 형질 변경, 농지 전용, 개발행 허가, 토지 분할 이것만 하면 그거는 꼭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토지개발 완하고 투가 책을 따로 써서 다음 달에는 토지개발 완, 그 다음 달에는 토지개발 투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시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안녕히 들으시죠. 감사합니다.